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얘가 안 나오면 넘기시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135페이지로 가시면 135페이지 6번에 거미집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 거미집 이론이 제가 이제 나왔던 기출의 연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딱 3회를 본다면 25, 27, 29, 31에 나왔어요.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홀수년도에 나왔던 거죠. 올해는 30회니까 짝수년도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몰라요. 그죠? 또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호수년도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출제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면 찍어줄게. 넘기시면은 어디가 나와요? 그러면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1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거미집의 조정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136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제가 찍어드릴게. 여기서 나와. 여기서.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수렴형. 자, 따라해보세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최근 경향에 자, 한 10년 동안이죠. 한 10년 동안 여기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셨으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주로 나중에 마지막은 이렇게 염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론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론이 좀 끊겼어요. 옛날에 이론을 물어보다가 이론 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거미집의 모형을 물어보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론은 이런 거라는 것만 캐치만 하시면 돼요.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미집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게 거미집이구나 라고만 알아주시지 그렇게 깊게 보진 마세요. 그죠? 제가 갈게요. 에치케리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치케리가 1900년 초반에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농산물.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 왜 배추 가격이 막 폭락한다는 정도 있었죠. 그게 가격 파동인데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마늘이라고 본다면 얘가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얘를 이제 시장에 나가서 왜 그런지를 얘한테 연구하라 그랬어요. 파동이 나타나는 게. 근데 당연한 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데 이걸 전제로 가는데 수요와 공급의 갭차예요. 시차. 그죠? 그래서 얘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봤어요. 봤더니 갑니다. 만약에 이제 시차를 본다면 자,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해가 2020년이다. 그죠? 그러면은 수요자들은 그 해에 그냥 가격 보고 그냥 사버려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시차도 없고 굉장히 가격에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자, 일도리가 마늘 심는 농부가 만약에 가격이 오르는 거 보고 그냥입니까? 신납니까? 그럼 신나는데 바로 마늘이 나와요. 심는데 오래 걸려요. 그럼 막상 출하하게 되면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음 연도 되니까 갑돌이만 심었다, 다 심었다. 그러면 마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시 가격이 폭등해요, 폭락해요? 폭락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미래를 예측했어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이걸 전제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요즘 잘 안 먹히는 게 일단 공급이 걸리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후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고요. 굉장히 가격이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왜 요즘은 한물 가냐면 얘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였어요. 수입을 못 해요. 근데 요즘은 그냥입니까? 마늘을 수입할 수 있습니까? 그 마늘이 없으면 수입해서 이런 형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미래를 예측했나요? 예측하지는 못했나요? 근데 지금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도 좀 가능하죠. 근데 이게 부동산에 접목되는 게 자, 부동산도요. 거미집 이론과 똑같이 적용이 돼요.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도 2020년에 건설회사가 가격이 막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버려요. 그죠? 그럼 신나니까 그냥입니까? 건축을 합니까? 하죠. 근데 건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막상에 출하하다 보니까
갑이라는 건설회사만 착공했을까요?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이 착공했을까요? 그럼 미분양 속출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부동산에 적용된다는 건 부동산을 외국으로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적용되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펜을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 이론은 요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이론만 가져가세요. 자, 지금 거미집 이론에 에치켈이라는 학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동태적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도 이론을 해야 되니까 동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말하는 동태적이라는 게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안 나와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공급이 조금 가파르고 수요가 완만하면, 자, 마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면 시장이 안정돼요. 근데 이게 막 폭등과 폭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보시게 되면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돼 버려요. 그럼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안 심으면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가만히 있나요? 자꾸 이렇게 움직이나요? 따라서 동태적. 그러니까 정태라는 것은 비교 정학적이라는 것은 균형점의 변동 결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만 끝나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그 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동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동태적. 그래서 어떤 비교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정지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의 가설로 가볼게요. 자, 수요, 특히 공급은요, 현 시장의 임대료만 반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 얘기해 보세요. 아까 미래를 예측합니까? 예측을 못합니까? 못하죠. 그럼 가격 변하면 수요량은, 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한다. 자, 수요는 아까 즉각적으로 변한다고 했나요? 근데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까? 그래서 금기, 올해의 수요량은 그냥 올해의 가격인데, 아까 공급은 시차가 있었죠.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존했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까 2020년이 2021년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그럼 2021년에 대한 이 공급은 2020년의 가격에 의존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시차가 있다. 그래서 산태포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공급의 시차가 발생을 하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거미집 조정 과정이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 위주로 갈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안 된다. 아까 적용이 된다. 되죠? 그럼 저가 어디만 여러분들 체크하냐면 3번만 체크해 보세요. 3번 별표. 자, 이게 나왔었는데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쭤볼게요. 거미집은요, 수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수요는 바로바로 사잖아요.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수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비타르적이어서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학기로는 이해 과목입니다. 그죠? 암기한 과목이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공급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거미집이 생긴 거죠. 이해하셨나? 그러면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주거용은요, 우리가 탄력성을 할 때 이동하기가 쉽고 공급이 잘 돼요. 근데 봐봐. 지금 우리 학원은 그냥입니까? 여기가 상업용입니까? 자, 이걸 삼겹살집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상고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그럼 더 공급이 어려워요. 그럼 주거용에 더 적용되겠어요? 공급이 잘 안 되는 상고업용에 더 적용되겠어요? 상고업용에 더 적용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에서 거의 나온다고 했나요? 자,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면 공급자가 주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수요자가 탄력적인 게 더 좋아요. 유리합니다. 그럼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탄력하면, 자, 이 그래프가, 자, 따라서 수렴형. 자, 얘가 그냥요, 안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갑니다. 수렴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따라서 수탄수. 자, 따라합니다. 수탄수. 이게 무슨 뜻이냐? 수요의 가격 타락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수렴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기울기는 반대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그냥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렇죠? 그럼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근데 비타로 쪽은 키가 더 크죠. 그럼 기울기는 공급이 더 크다는 거죠. 자, 따라서 기울기는 탄력성의 반대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면 0.6은 또 플러스로 고치는 거거든요. 공기가 더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수탄 수렴, 공기 수렴.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는 수렴형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또 수렴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갑니다. 두 번째 그림은 따라서 발산형 찾았습니까? 발산형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에요. 공급자가 유도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불안전해서 밖으로 자꾸 이탈을 합니다. 따라서 발산형, 그래서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발산형이 돼서 굉장히 시장이 이제 불안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요. 그럼 따라보세요. 공탄발. 자, 그럼 공급이 누워 있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키가 작죠. 비타로 쪽이라는 건 얘가 기울기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반대니까 수기 절대값을 씌우고요. 수기가 공기보다 크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 마지막 따라보세요. 순환형. 순환형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수탄하고 공탄이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형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맹맹맹맹 이렇게 돌아가는 게 순환형이 돼요. 자, 따라보세요. 탄력성이 같다. 기울기도 같다. 기울기도 같죠. 그래서 수기하고 공기가 같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또 제가 간순 계산 문제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